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할 내용은 지금 자신이 30대 초반이다 이러면은 매우 유익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제목은 회사 계획은 잘 짜면서 인생 계획을 짜는 사람은 없다입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 보통 30대 초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부터 이제 회사를 다녀가지고 원화최고를 하잖아요. 근데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회사마다 이제 프로젝트가 다를 건데,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면은 우리는 초기 단계부터 그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짜고, 오늘은 뭘 하고 다음 주엔 뭘 하고, 그래서 데드라인까지는 얼만큼 내가 완성을 하고 이런 계획을 짜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짜봤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계획을 대부분을 안 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거의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내 인생에 내 어느 정도 뼈대를 잡고 가는 거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 일은 먹고 사는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걸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퇴근하고 나서 내 진짜 리얼 라이프에 들어왔을 때 이 계획이 있냐, 이거 솔직히 안 짜도 아무도 뭐라고 말 안 하거든요. 짤 생각도 잘 안 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의 인생이, 회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회사가 나를 죽을 때까지 먹여 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오너가 아닌 이상. 그래서 회사 밖을 나왔을 때 그 리얼 라이프를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내 인생을 긴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5년, 10년 그렇게 계획을 짜봤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잡고 초반 몇 년간은 내가 얼만큼 돈을 벌고, 어느 때 내가 이쪽에 돈을 파킹을 시켜놓고 어떻게 해서 돈을 불리고 어디까지 완성을 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뼈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 일에 대해서는 엄청 고민을 하지만 그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조차 없이 그냥 매일 회사 다니면서 돈 벌고 계획 없이 그냥 꾸준히 잘 저축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계획이 뼈대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대응의 영역에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대응도 힘들어지고, 그 일을 겪고 났을 때 멘탈 관리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긴 프로젝트로 보고 향후 계획을 짜봤냐. 뭐 회사 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뭐 하루하루 회사 가기 싫어가지고, 뭐 오늘 월요일이네, 뭐 월요병 개 오지네, 뭐 주말 언제 와, 뭐 내일이면 금요일이네, 뭐 불금 술 빨아야지, 주말 출근해야 되네, 뭐 일요일 저녁에는 내일 또 월요일이네, 뭐 요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큰 계획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반복되는 일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인데, 저는 이거를 2022년도에 작성을 했습니다. 제목은 이 자본주의 로드맵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2022년부터 전 30년까지의 연도를 A4 용지에 그냥 써놓고, 뭐 5년 동안은 내가 얼만큼 하고, 그 전에는 뭐 얼만큼 하고, 자산을 얼마를 일구고, 어떻게 일굴 것이며, 이거를 좀 약간 나름 대략적으로는 써놨어요. 근데 지금 제가 2022년도에 썼으니까 지금 26년도 한 4년 정도 이제 지났죠. 4년 지났는데, 제가 1년 지날 때마다 요거를 꺼내서 한 번씩 보거든요. 내가 올해 1년에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뭐 어떤 퍼포먼스를 냈는가 하면서 복기도 좀 하고, 전략 수정도 조금 하고, 이렇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써놓은 계획보다 지금 훨씬 아웃퍼폼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충 제가 써놓은 거를 보면은 26년도까지의 계획은 순자산 이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순자산 5억이죠. 제가 이걸 썼을 당시가 2022년 초인데, 그때 제가 자산이 한 2억이 약간 안 됐을 것 같거든요. 2억이 약간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동안 순자산 3억을 불린다, 이렇게 계획을 짰었거든요. 그래서 3억까지 가는 길에는 아파트를 갭 끼고 하나 매수를 한다. 그리고 집을 매수하기 전까지 빚장 수비를 들어간다. 소비 패턴 줄이고 최대한 자산으로 바꿔놓는다.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모으는 데까지는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투트랙으로 간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산이 읽어지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부동산 한 채를 마련하고 그 26년도까지는 그 매수했던 집에 전세금을 올려서 돈을 회수하고 그동안에 내가 모았던 돈으로 부동산을 하나 더 사서 이제 다주택자가 되는 거를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이게 전략이 많이 수정이 들어간 상태죠. 다주택을 하게 되면 조금 세금 문제도 있고 좀 많이 안 좋으니까 다주택을 가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수했던 그 집이 개발로 인해서 지금 또 새로 전세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모으는 돈들은 달러 자산이나 비트코인 투트랙으로 좀 일정 부분 가져가고 있고 물론 원화 자산도 조금 있지만 나머지는 이제 부동산에 그대로 묶여져 있는 상태고 근데 26년도가 순자산 미니멈 5억까지였는데 아무튼 이거를 훨씬 더 아웃퍼폼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2030년도까지 목표했던 어떤 순자산의 금액을 뭐 내년 뭐 길어봤자 뭐 내후년 뭐 이 정도에는 그냥 완성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생각보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 더 먼저 달성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전략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25년도 하반기쯤에 자본주의 로드맵 버전 2라고 25년도부터 30년도까지 제 순자산 로드맵을 수정을 했는데 지금 목표고 제가 22년도에 이걸 쓰면서 느꼈던 점이 기록이 엄청 중요하다. 이 사람이 전 솔직히 뭐 쓰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하는 대로 뭘 이루어져 어쨌든 운칠기삼이고 그냥 종이에 A4 용지에 그냥 끄적이는 건데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되는 걸 보니까 이 기록의 힘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차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러면은 무의식 중에도 생각을 하게 되고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뭐 지금 유튜브도 찍는데 유튜브 어쨌든 뭐 제 유튜브 누가 보나 뭐 조회수 맨날 뭐 처참하고 이런데 저도 이걸 뭐 어떤 분이 보시나 뭐 싶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찍고 있는 거고 그 앞달에는 뭐 유튜브 잘 되면 저도 좋으니까 이게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성장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자신이 어떤 목표로 하는 바가 있으면 뭐 이렇게 뭐 30년까지 긴 뭐 5년 10년 이런 계획이 없어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자신이 뭔가를 원하고 어떤 달성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일단 기록을 해보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가 읽어야 되는 자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적어봤지만 요즘에 그 버킷리스트 쓰는 사람 있나요? 버킷리스트 쓰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거 써보고 한 1, 2년, 2, 3년 뒤에 내가 몇 개를 이뤘나 체크해보면 분명히 거기서 이룬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 나 뭐 이거 해봐야지. 말로는 아, 나 뭐 세계 일주 해봐야지. 아니면 미국 로드트립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일본을 신칸센 타고 한 바퀴 돌아봐야지. 말로 그냥 일회성으로 휘발성으로 내뱉는 것보다는 A4 용지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리스트를 딱 해가지고 한 5년 뒤에 한번 바라보시면 한 반 정도는 성공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업을 30대 초반에 해 놓으면 그러면 이 끝날 때 40대잖아요. 그럼 30대 후반에 한번 또 적어보는 거예요. 30대 후반 때부터 그 넥스트 10년이면 50대잖아요. 50살까지잖아요. 그럼 50까지의 계획을 한번 적어보고 그냥 하루 그냥 한 두세 시간 곰곰이 고민해봐가지고 이걸 써놓냐 안 써놓냐가 지금 같은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과 향후 10년 후를 생각해보면 종착지가 좀 많이 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내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계획은 5년, 10년 단위로 끊어서 뼈대를 만들어 봐라. 솔직히 뭐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이거는 저는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켜지지 않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쉽게 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계획을 짜보고 뭐 2, 3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들춰보면서 계획을 또 수정을 하고 이런 작업이 간단하지만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